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온 전략기획실장 성진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한 네다섯 분 오신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그린온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귀한 만남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 짧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급변하는 환경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어, 어떤 이 급변하는 환경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지출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의 변화들로 인해서 현재 어떤 바이러스들이나 또한 균들이 또 새로운 균들이 또 창출하면서 앞으로 또 팬데믹을 예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의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온이 바꾸고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그린온은 IoT, ICT, AI,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위생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린온의 차별된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초음파 약품 기화 기술이 있습니다. 초음파라는 그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가정에서 아마 그 가습기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저희 그린온의 초음파와 다른 점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저희 그린온의 초음파 기술은 그 입자 사이즈를 100분의 1 정도로 이제 작게 만들어서 분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항공 기내 소독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그 입자가 작은 그 입자가 이렇게 분사가 됐을 때 장점이 무엇이 있냐면 공기 중에 오래 부유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반면에 빨리 없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 대한항공 기내소독에서는 그 기내 사람들이 타는 곳 그리고 조종실까지 이렇게 살포해서 지금 현재 기내소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균 버블수 생성 기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사실은 제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살균 그러니까 살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기술은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이냐면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돗물하고 그리고 좀 더 그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소금을 첨가해서 이 공기 중에 분사함으로써 이 균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 지수 예측 기술은 그 환경 관련된 센싱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수로 만들어서 그 어떤 앞으로 일어날 그 공간의 변화들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이제 독자적인 스마트 방역 플랫폼에 접목을 해서 통합 관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국내 시장과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조금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사에는 사실은 이런 지수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는 인력이 가서 이제 무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서 화학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무인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든 사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통 이런 환경적인 관리들은 환경부에서 많이 관장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약품이 얼마나 뿌려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런 약품들이 얼마나 뿌려지는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환경 관리, 환경 위생 관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약품들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이 부분은 본부처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업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의 어느 정도 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많은 과제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 그린온이 가장 협업 관계에 있는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AT라고 하는데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비축 창고 및 공공급식 사업과 관련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 자료나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스마트라는 이런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그 평가 지표로 삽입이 돼서 현재 AT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 이 기술이 해외로 나아갔을 때 요즘에 이제 K-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K-푸드가 또 최근 이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방위 산업에서 이런 K-푸드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기술이 활용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영향이 더 커지고 또한 사업적 영향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린온의 비즈니스 영역인데요. 최초 사실은 저희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초음파 기화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기 방역, 대한항공 기내 방역 소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방역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기 청정 살균기 그리고 해충 방제 살균 소독기 이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하고 현재 제품 개발이 완료돼서 시중에 나갈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 현재 이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시점으로 다음 주부터 현장 테스트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이런 제품 라인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이제 영업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이제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도 진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이런 아이템들이 현재는 B2G와 B2B에 약간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사업적 영역으로 넓게 봤을 때 B2C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현재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마켓을 보시면 시장을 보시면 현재 의무 소독 시장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3조 정도 형성이 돼 있고 현재 이제 해썹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식품 공장들에 대한 관리 형태가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스마트가 결합이 돼서 신생 시장이 이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어떤 코로나나 어떤 바이러스의 요인들로 인해서 공기청정기나 살균 방역기 이쪽도 이제 2.8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해도 사실은 이게 뭐 적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세계 종합적 유해 생물 관리 IPM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00조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펼쳐진다면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저희들이 펼쳐나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 모델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플랫폼 사업, 그리고 항공기 용역 서비스, IoT 기반 제품 개발, 그리고 토탈 케어 서비스 이렇게 나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최종 적용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일반 영역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들에 활용될 수 있는 그 사업 모델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플랫폼 사업은 1차적으로 사실은 환경부와 몇 년 전에 과제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연구 과제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를 해서 환경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툴로 저희가 제안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플랫폼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장비에 센싱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데이터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는 전자상거래도 저희 플랫폼에 결합을 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공 용역 서비스인데요. 지금 사실은 그린온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의 이제 이 기술을 초음파 기화 기술을 활용을 해서 10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서 수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다음에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1월경에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덧붙여진다면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매출 캐시카우 역할을 이쪽 이제 용역 서비스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이제 플랫폼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독자적인 플랫폼 안에 환경관리, 공조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통합위생관리를 통합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통합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팜 쪽에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가시적으로 저희가 7월달에 파주에 송운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으로 현재 계획이 돼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이 스마트 방역 플랫폼이 그 송운사에 260평에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실시되어지고 있고 어떤 국가적인 과제 쪽에 저희가 적용을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판매 수익이나 그리고 저희 용역 수익 그리고 컨설팅 수익 이런 부분들이 저희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인데요. 아까 앞서 보셨듯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품 라인업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현장 테스트, 현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사실 본사에서 이제 공공기관과 대형 이제 식품 공장들 그리고 해외 쪽은 저희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저희 본사에서 어떻게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프랜차이즈 이제 체인을 모집해서 전국 소상공인들이랑 이제 소규모 업체들에게 이 제품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가려고 현재 체인 모집은 24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제품 판매에 대한 마진이나 프랜차이즈 모집에 따른 가맹비 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실 23년 매출이 22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용역 부분 저희 대한항공 기내 방역이 주 이제 매출처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국한이 돼 있었고요. 이제 거기 나오는 매출로 인해서 현재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매출은 증가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 구조의 변화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용역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제품을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 판매와 지속적인 서비스로 인해서 매출이 아예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군들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이 제품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로 뭐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기술들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일단 플랫폼 자체는 이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이 방역 플랫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공조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런 에어컨 부분들 그리고 저희 제품도 이렇게 결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 전체를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B2B로 지금 삼성전자와 B2B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이 되면 이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활용이 되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해충 살균 소독기와 하이브리드 공공 청정 제균기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이제 B2G 사업으로 혁신 조달 그리고 특허청 우수 발명품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해충 살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살균을 하는 기능과 그리고 살충을 하는 기능이 동시에 있는 제품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혁신 제품으로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아니라 경쟁력이 좀 없어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인정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시중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공기청정 살균기인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키오스크 근데 보통은 위에 어떤 키오스크 작용만 하는 기능만 하는 제품일 텐데요. 이 제품은 저희 키오스크 밑에 공기청정 살균기를 달아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특허로 보호가 돼서 유통 상태는 저희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그 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저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한다면 어떤 위치적인 감염자 이동 파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항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교 방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발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공조 청정 살균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운사 저희 플랫폼의 주 핵심인 그 7월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송운사 파주 송운사에 적용을 일단 시범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어지는 제품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매출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제품이 국가에서 혁신 제품으로 그리고 조달 부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그 농림축산식품부 저쪽에는 수출 원예 병해충 보급 사업으로 현재 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수출 원예 쪽에 저희 초음파 기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화해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벌레들을 100% 제어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런 기관들과 정말 충분히 저희는 코워크를 하고 있고 현재 매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특정 군단에 저희 제품들이 들어가서 활용되어질 시범 사업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B2C 저희 큰 해썹 관련해서는 일단 대기업 쪽 매일유업, 대상, 오뚜기 식품, CJ 제일제당 이런 부분들의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 공장도 일단 시범 사업으로 저희는 7월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너무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매출들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매출임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들을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국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이 일단 4군데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트라 사업으로 먼저 이제 중국을 진출을 문을 열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어떤 컨설팅 영역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나가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해외 스위스 제네바 전시회에서 저희 기술과 제품이 특별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매출표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기 이제 용역 항공기 영역이 있고 항공 서비스 용역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영역들은 대부분 농림축산부 산하에 있는 그 영역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환경공학 전공인데 저희 이제 환경 기초 시설 아니면 어떤 처리장 개념에서 보시더라도 저희 제품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 판매 대수를 보시면 100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은 만 단위에서 10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 그 용역 항공기 용역 이제 25년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이 될 텐데요. 이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어떤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 매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왜 그린온에 여기 오신 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기술적으로 저희는 특허로 저희 기술들이 보호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딱 한 부처만 이렇게 관여되는 사업들은 없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처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장하는 부처들이 저희 사업과 정말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아갔을 때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사실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제품이 개발이 완료돼서 펼쳐지기 직전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제품의 양산 그리고 영업망 확대 그리고 신규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저희 필요한 자금들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조금 뭐 이렇게 좀 가상현실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저희 회사의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바라봐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조언들과 이런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네,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문하실 때는 한 분이 이제 1회에 한해서 될 수 있으면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적인 부분도 나왔고 특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질문하실거나 혹시나 조언이 될 만한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아까 해외 글로벌 진출 좀 네. 마이크. 마이크 없이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FTA 일자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상사 출신이고요. 무역을 81년부터 해외 지사에 근무해서 지금 43년째 저하고 FTA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게 수출을 쪽을 얘기하셔서 그 얘기를 좀 묻고자 합니다. 아직 해외 진출한 건 없죠? 네,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해외 진출을 하실 때 그 전 세계 시장의 80%가 FTA로 되고 있거든요. 네. 올해 1, 4분기 우리 수출의 85.1%가 FTA로 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진출하신다는데 그 나라를 다 우리하고 FTA를 체결했는데 FTA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 수출 지원하고 해외 투자 뭐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FTA를 활용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설명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쪽 세계 4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1,400조 원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네. 1,300조 원 사우디의 네옴시티 사업, 그 다음에 약 한 400조 원대로 예상되는데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 쪽도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자금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다
단독 진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ODA 자금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시장 조사는 코이카 자금을 활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내면 EDCF 자금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 투자를 이제 뭐 국내에서도 받으시고 해외에서도 받으시면은 훨씬 더 좋게 될 수 있는 게 유엔 조달 시장이에요. 아, 네, 예, 저희가 지금 뭐 지자체의 기업도 한 100개 정도를 유엔 조달 시장에 진입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진입을 힘들게 시켜 놓으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기업들이. 네, 그래서 재무제표든지 기존의 기술 인증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네, 저희가 유엔 조달 시장에 등록시켜서 진출시킬 수 있면은 B2G 시장을 유엔 조달 시장에 나가면은 일반 B2G 시장의 한 8%, 7 내지 8% 프리미엄 붙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네.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뭐 이창호 회장님은 FTA 전도사로서 이렇게 많이 활약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오늘 제가 모시려고 대안이 애를 쓰신 분이 계신데 이제 저희 한양대 김윤신 명예교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공기청정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국방부의 납품은 네,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어떤 것이 납품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현재 공기청정기 국내에서 나오는 공기청정기에 인증 마크, CA 마크라는 게 거의 한 7, 80% 있는데 그 인증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제 뭐 오래전부터 이 제가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 이외에 또 이제 지난번 코로나 사건 이후에는 이제 공기 살균기라는 형태의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선 최근에 또 이 화학 생물 무슨 화폐가 생겨가지고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관리부터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선 필터 방식이 아닌 그런 살균기 제품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떤 위해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잘 두시고 어떤 특히 화학 제품을 활용해서 이제 분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또 환경부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는 우리 가습기 그 사건으로 아주 민감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굉장히 설정하다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존에 국내에서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린온에 지금 활용하는 이 제품이 뭐가 특별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어떠한 마케팅 전략상 이게 우선이라는 것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답변을 드리면 예. 이제 국방부 쪽은 저희가 제품이 그 우수 상용화 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됐고 사실은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방 쪽도 국방 조달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는 뭐 B2G로 그 영역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효과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특정 A 분단에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제 조금 뭐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은 그런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일단 조달 쪽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공기청정 제균, 아까 제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제균 하면 이제 살균제를 씁니다. 이제 화학약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살균이 되어지는 성분이 HOCl 차염소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뭐 약품으로 화학약품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돗물 또는 소금물 첨가를 해서 정말 저농도로 이제 그 전기분해를 통해서 저농도로 이제 버블수로 이용해서 공간에 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뭐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는 공기 중에 살포됐을 때 어떤 기준치에 훨씬 더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지만 어떤 좀 더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살충에 있는 그 초음파 기하 부분은 이제 대한항공 처음에 기존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검증을 인하대 병원과 여러 기관들에서 조양호 회장님의 지시로 이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그 델타메스린이라는 약품을 쓰는데요. 그게 국내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최초 30분에서 60분 환기 때 저희는 불검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CJ 부분이나 뭐 어떤 식품 공장에서 햇반 어떤 식품들에 적용을 했을 때도 불검출 수준이거나 아니면 극미량 정말 현저히 적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기준에도 3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감성, 예, 그게 이제 델타메스린의 기준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는 불검출로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 환기 때 그 정도의 시간이고 에어컨 환기나 어떤 환기 장치를 이용했을 때는 더 빠른 시간에 그 이제 인체 무해한 정도의 그 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은 좀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셨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가슴이 설레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전에 현지가 아니신데요. 딜로이트 컨설팅의 이제 김경준 부회장님 되시는데 아마 그 원포인트 레슨 수준의 촌철살인의 조언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회장님? 아니 뭐 제가 디바이스 차원에서는 뭐 이런 나름대로 많이 계산을 하시는데 사실 다 가능성이니까 그건 투자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플랫폼이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소위 말해서 수요자와 이 사람들을 모으도록 해서 정보를 생성을 해서 네. 다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든지 네, 뭔가 어떤 그 플랫폼의 컨셉들이 다양한데 네, 지금 구성하시는 플랫폼의 개념이 어떤 건지 네, 그게 만약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면 네, 뭐 지금은 저 디바이스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잘 결합이 된다면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회사에 직접 개발자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개발자 분께 듣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여기 이용상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론의 그 IT를 총괄을 맡고 있는 이용상 본부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플랫폼 개념을 둔 이유는 마찬가지로 환경과 위생과 이런 특정 시스템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보다는 저희가 환경하고 위생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그 공조, 냉난방, 통합, 공조까지 다 그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각 개별적인 독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붙였었을 때 서로가 원활하게끔 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랭귀지는 그 페북으로 좀 알려진 지금 메타겠죠. 만들었던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좀 통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하고 그다음에 아이폰 모두 바로 반응성 있게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DB 또한 MySQL이라든지 PostgreSQL이라든지 범용성 있는 오픈DB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IT 부분에서 통합 플랫폼 개념으로 어떤 디바이스에든지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동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에는 이제 그 센서가 12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의 종류별로 센서가 틀리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AT라든지 이런데 각 지역에 각 제품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 올라오는 12가지 센서에서 실측되는 제품들이 모여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걸 갖다가 계절별로라든지 월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 해충 또 식중독균 같은 거를 실축과 알고리즘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좀 더 정밀한 예측 시스템을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고요. 제품이 원래는 이제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사람이 없을 때 무인화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장비를 가동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제품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또 위험 수위라든지 경고 수위가 됐을 때는 자동 분사하기도 하고 이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걸로 돼서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저희가 활용한 바는 아직 이런 걸 또 요구하고 있고 해서 아직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게 이제 19년부터 개발을 했는데요. 그때 이거를 제가 그 국가 재난 시스템, 즉 NDNS 시스템이죠. 거기에 이 저희 계획사를 가서 말씀드리고 도입하게 돼 있었는데 이 개발이 자꾸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좀 안 됐고 현재 와서는 저희가 이제 개발이 6월 말일부로 완료가 돼서 7월 1일부로 컷오버해서 제품하고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돌아가게끔 운영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럼에 터질 때감이신데요. 창원 멘토협회의 홍광표 부회장님 항상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1회 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창원멘토협회 홍광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한국 벤처 삼청 벤처 투자 파트너스라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 H도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차전지 업체하고 메타버스 업체, 2기 업체에 각각 100억씩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유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그린온 이 업체에서는 그 타사하고 경쟁하고 경쟁력 비교에 있어가지고 아주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타사 제품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했었는데 근데 경쟁력이 뛰어나는데 왜 13년 정도 돼가지고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저기 좀 뭐야 2023년도 24년도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23년도에 한 20억 정도 되죠. 25억 정도 있습니다. 25억 정도. 네. 그럼 2024년도는 50억이 됐는데 네. 거기 저 용역 매출액은 어떻게 경쟁이 뛰어난데 그대로인지 20억, 20억 그대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품 매출액이 나머지 30억이죠. 네. 그럼 그 제품 매출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주문량이나 구매 의향에서 산정한 것인지 네. 그냥 대충 추정한 건지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매출이 정체되었던 이유는 사실은 아까 저희 전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품을 이제 그 초음파 기화라는 좋은 기술을 대한항공 영역에만 활용을 하다가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제 계획을 하신 부분이 한 2017, 8년도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 경부터 이제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용역에서 발생된 매출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과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연구적인 부분들을 해서
이제 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려서 이제 사실 지금 와서 이제 완성 전 단계,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제품들을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실제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진 단계로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좀 정체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23년도와 24년도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실 23년까지는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의무 방역 그 횟수들이 더 많아서 좀 더 높았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기본 매출 그 용역 매출은 20억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에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횟수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좀 더 많은 매출들이 발생을 했고 약간은 24년도에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부분은 네. 이미 사실은 여기 보시면 AT 비축 기지에 사실 200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계약서 사인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7월부터 그 예산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시범 사업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현장 실증 검증을 통해서 이제 예산의 그 규모를 봐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대단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았다기보다 AT 매출이 이제 주로 이제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고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 진흥협회 그 스마트 상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 해충 살균 소독기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39대 10대 이렇게 이게 뭐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 돼서 현재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하반기에 이 스마트 그 상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한 번 더 모집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그 공조 청정 살균 시스템에 올해 그 승우사 같은 경우에 여기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을 하기로는 뭐 대략 10억 가까이 정도의 매출이 되는 걸로 현재 이제 아마 다음 달 7월 중순 전에는 아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매출 플러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아까 공기청정 살균기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혁신 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래도 뭐 지금까지도 300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 지금도 꾸준히 이제 되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매출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매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오래간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실질적으로는 이제 투자 유치를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받고 싶고 투자에 그 유치하는 조건이 뭔지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투자에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조직상에서의 연구 인력에 대한 어떤 설명이 구체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설명. 네, 찬투자인데요. SME 투자 파트너스의 윤상 P 대표님이세요. 그 부분 저희 CFO 재무 담당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요 매출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사실 되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들 이 매출액이고 주주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작년에 사실 방역이 좀 줄었죠. 그 이전에 2023년도에 22년도에 25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작년에
대한항공 방역 그 규모가 그대로인데 일반 제품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됐는데 이때 23년하고 24년 이후에는 완전히 제품 구조하고 이 어떤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대한항공 위주의 그 용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 24년 이후에는 여기서 제품 매출 부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거를 사실 요 기반수 그리고 제품 그 매출 가능한 이런 그 대상들로 해서 우리가 매출액을 산정했을 때는 사실 퓨처콘에서 말씀하는 생각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가 있는 정도의 매출액 규모입니다. 그게 요 매출액 이 전체 잠재 시장 어드레스블 그 마켓으로 했을 때는 1조 규모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단지 이 한 기관에 하나의 기기만 도입했을 때예요. 한 기관에 이 꼭 같은 그 제품을 2개, 3개 했을 때는 그 규모가 2조, 3조가 됩니다. 그런 그 규모의 매출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그 농구머를 통해서 IR 할 때는 저희들 그 기업 가치 규모를 죄송스럽지만 이게 지금 뭐 20억, 30억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가 1,000억, 2,000억이라는 말을 담는 게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000억을 제시를 했었어요. 기업 가치를.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투자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운용자가 매니저가 3,000억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에 지금 3,000억 밸류를 갖고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규모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적정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밸류로 봤을 때는 한 300억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금 한 50억으로 지금 책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 인력 조직이 어떻게 돼요? 인력 조직은 지금 여기는 물론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저희는 그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인력이 4명이 돼 있고요. 특히 오늘 발표한 성 박사는 환경 쪽에 공학 박사로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합류를 한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아직 안 됐고, 그래서 기술 인력은 이제 저희가 공항에 상주하는 인력과 본사에 상주하는 인력을 봤을 때 연구소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는 정연구원이 4명이고 지원연구원이 3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 조 대표 위주로 해서 쭉 진행되어 온 거고 특허가 12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발명 대회에서 뭐 대통령상 받은 것도 있고 서울국제 발명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사실 대상, 금상, 은상을 다 땄어요. 분야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쭉 쌓아왔던 그 기술이 지금 작년에 그런 게 증명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요 매출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신 대표님께서도 오늘 한 7, 8분, 7이나 8분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고, 사실 펩시콜라가 사실은 처음에 소화제로 만들었던 게 지금 음료로 바뀌면서 코카콜라를 뭐 추월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공기청정, 환경위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의외의 곳에서 이렇게 자꾸 매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예인데 지금 국방부에서 매출 가능성을 얘기할 때 뭐 식자재 부분도 있지만 포 있잖아요. 포탄을 저장하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나무 상자 위에 폭탄을 얹어놓고 저장을 한대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벌레가 일어나고 그게 썩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의외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제주도 출신이라서 어릴 때부터 감귤에 대한 그 먹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지내왔는데 사실 감귤의 그 감귤 껍질이 갖고 있는 또 효능이 굉장하거든요. 항암 효과도 있고 뭐 고혈압에도 좋고 하는 뭐 피부 미용도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류 농약 가능성 때문에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 해결이 된다면 그러한 수요는 사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파생 시장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또 자본시장이라는 데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예측을 못하셨는데 오늘 같은 일도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시장이 새로 형성되고 귤 껍질로 인해서 그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매출 구조가 더 다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는 저희들은 유니콘이라는 그런 목표는 사실은 생각지 못했는데 퓨처콘에서 이렇게 포럼을 열면서 그런 목표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기업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여기 이제 계신 스타트업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짧게.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이영 교수님, 전대 백윤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스마트 뷰. 저기 교수님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하시죠. 제 배경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인데 우연하게 기획식을 한 12년 하다 보니까 헬스 IT하고 가까워져서 은퇴한 김에 한번 아내분을 하려고 스타트업을 했다가 아주 탐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고요. 요즘 뭐 새로 꺼서 없어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좀 많이 새로웠습니다. 이건 웨어러블 단지에 여러 가지 각종 센서를 내장해서 각종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개발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고요. 아마 올해 내년까지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까지도 다 장착이 될 거고 단지는 한번 하면 그냥 펌웨어만 업데이트하면서 기능이 향상되는 거니까 계속 하고만 있으면 기능 조절은 상당히 될 거고 시장은 이제 제가 이걸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막 애플이다 삼성이다 갑자기 미인이 막 나오는 바람에 제 친구들이 너 어떡하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요. 저는 항상 아까 펩시콜라 말씀하셨는데 음료수 시장에 코카콜라 펩시콜라만 있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리치마켓을 잘 노리면 쓸 자리가 있고 시장은 또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거 지금 헬스케어가 굉장히 큰 문제고 특히 아까 잠깐 나온 개발도시 특히 인도네시아, 북아프리카 여러 중동들 이런 데는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는 많은데 너무 우리 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런 곳이 아니면 국민 건강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나라가 아주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냥 한국하고 그 경쟁을 하는 일본이나 선진국들 G7 국가들만 생각하면 이거 뭐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제품들 어떻게 경쟁하나 할 테지만 시장은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 창업자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창업자인데요. 그 제가 뭐 한 2년 전에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부녀 창업자예요. 그래서 RM 사이언스라는 이제 화장품 회사.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그 따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채연 대표님, 예, 본인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사이언스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대표이사 전화를 저로 이
스타터 투데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RM 사이언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저쪽 편에 부녀가 이렇게 딱 자리 잡은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뭐 사진을 자주 찍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진을 제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저희 블록체인 전문가세요. 이진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오퍼스타일의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들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블록체인은 뭐 인공지능처럼 굉장히 자유자재로 또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서 제공할 수 있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미들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정형국가는 이제 로또 사업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로또를 사업하면서 블록체인을 도입했는데 그 시스템에 많은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3년 이상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됐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OK금융그룹에서 이제 RWA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실제 존재하는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동화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는 그 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재 어떤 그 소스부터 해서 가지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또 한의사분들도 어느 정도로 또 비방 그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좀 어려운데 한국한의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선진화하려는 큰 이제 기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 거기에도 지금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꼭 투기성 높은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 저희는 블록체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투스의 저희 손호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구강 진단 장비를 하고 있는 스마트스 대표 손호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완료하고 지금 지난달에 미국 FDA 인허가를 완료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미 보험 특허 재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 일본 수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보험 특허 선점을 위해 신일국에서 컨트롤에 들어가서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는 엑스레이 이외에 저희 장비 가지고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작년 하반기에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고 지금 치과 쪽으로 조금씩 병원들 통해 가지고 제품 납품하고 있고 보험 특허까지 이제 진행되고 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의 친숙한 장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것들 진행 중인데 저도 추후에는 여기서 한번 제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랑 대표님, 얼마 전에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GH팜이라고 신학개발 회사이고요. 그래서 고려대 의료원 이제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매 치료제 또 기능성 의식품 이제 특허를 우리나라 또 EU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미국 쪽은 이제 올해 내로 이제 등록 간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관절통 치료제 또 기능성 식품을 미국, 중국,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모제랑 그 기능성 화장품 특허를 우리나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하고 올해에는 이제 월마트 뭐 아마존 뭐 이베이 등등해서 그런 이제 메가 마켓에 한 6-7군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 지사 사업도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8월부터 순서대로 거기 이제 입점해서 이제 시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수출하는데 그래서 치매 개선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드시면 진행이 멈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헬스 서플리먼트
머리가 또 무성해지는 걸 경험하고 계시고 또 관절통 뭐 요새 뭐 줄기세포도 맞거나 합니다만 우리 것도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이렇게 그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것들을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는 전문가신데요. 아이마이미마인의 박익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비마인의 박익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요.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사스 기반의 신체 사이즈 정밀 직접 의류 매칭, 그다음에 의류 재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됐고요. 지금 패스트 패션 1위 업체인 H&M과 지금 연간 300만 불의 지금 계약 협의 중에 있고, 미국의 40조의 매출을 내고 있는 이커머스 패스트 패션 업체인 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98% 정확도 있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기존 경쟁사들과 비교하면은 저희는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패션 업체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 용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비마인이었습니다. 네. 혹시 한 말씀 하시고 수출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그거를 혹시 끝나시면은 아니 여기 말고 좀 여기 발표하시면 예, 그럼 짧게. 제가 다시 이렇게 손을 드는 거는요, 해외 진출을 하신다는데 좀 이런 준비를 해주셨으면